안녕하십니까. 서비스 분야 국가공인 라이센스인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에 대해 설명을 드릴 박정민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은 현재 외부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서비스 분야 자격 과정 또는 서비스 분야 교육 과정들을 가장 하나로 통칭하여 국가공인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받은 가장 입증된 서비스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분야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에게 단순한 업무에 대한 능력 말고 전문화된 능력을 가면 갈수록 요구하게 되는 서비스의 고도화와 정보화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시는 서비스 분야를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그 자격증을 발판 삼아 단순 서비스 직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직무로의 변화되는 과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분야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리더스 관리사 개요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보시면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고객 만족 서비스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과정 때문에 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학 전반적인 분야를 학습하시게 되고 그걸 시험으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직무를 정의하고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직무를 정의하고 서비스 전문성과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격입니다. 결국 수많은 기업, 수많은 기관들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라고 인지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런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 내가 서비스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재 서비스 분야 최고의 국가공인 인증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혜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 은행제를 얘기합니다. 전공 6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전공 6학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영학 관점의 경영학 분야의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공인 CS 리더스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될 경우 총 6학점에 대한 걸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학 파트가 아니신 분들이 취득하실 경우에는 3학점 정도의 학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수의 공기관,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서 취업 및 승진의 가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진을 위한 평가를 하는 척도 중에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진 가산점이 반영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공기관, 공기업 쪽으로 CS 리더스 고객 만족에 대해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측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의 라이센스의 필요 조건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얻으실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혜택, 전공 학점 6학점으로 인정되는 것과 두 번째, 취업 승진의 가산점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측면은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혜택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비자 주권이 강조되고 있고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서비스 산업이 총 전체 산업군의 80%를 넘어가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선종업원의 직무에서 벗어나 재무, 마케팅, 인사 등 기업의 모든 부서를 통해 CS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전사적이라는 관점으로 위에 경영층에서만 CS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영층부터 아래쪽의 일선 서비스 현장의 사원들까지도 전부 다 서비스에 대한 역할론과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전체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S 리더스 관리사는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 서비스 시스템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고객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고객 만족 서비스 전문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격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라이센스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를 가지고 있다고만 하는 것만으로 서비스 능력이 대단합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또는 이 교육과정을 취득하고 난 후 서비스 현장에 서비스를 적응하는 능력들이 향상되는 부분을 가지고 고객 만족 서비스 전문 능력의 향상을 만들어내는 자격이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서비스를 꿈꾸는 서비스 현장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CS 리더스 관리사라는 라이센스는 굉장히 메리트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최상의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과정에 2020년 자격 시행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회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19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미 1차 접수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1월 12일 날 1회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그리고 2달 간격으로 3월, 5월, 7월, 9월, 10월, 11월, 1월 이렇게 내년 1월까지 총 8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시험일들의 접수 기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접수 기간은 항상 시험일 대비 앞선 한 달 전에 접수 기간이 총 2주가 운영되며 2주가량 운영되며 2주 동안 접수가 되셔야만 실제로 시험일에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시 접수 기간 안에 응시하시는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정보평가협회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평가협회라는 걸 검색하셔서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 접수의 순서를 따라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접수하시고 접수비가 입금된 이후 하루 후에 수험표가 출력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접수가 완료가 되면 해당 시험일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신청을 하시고 접수를 하신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나는 시험 접수를 철회해야겠습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접수 기간 안에 취소가 되실 경우에는 100% 환불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접수 기간 안에 한국정보평가협회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접수 기간 안에 굳이 취소하시고 환불하셔야 되는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접수 기간 안에 환불을 하시는 게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접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환불할 수 있는 처리 프로세스는 다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체 환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말씀드렸던 6번째 시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정보평가협회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 시행일 있고 5일 후에 발표가 되며 발표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합격의 여부는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셔서 홈페이지는 한국정보평가협회를 의미합니다.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셔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시 시험 일정에는 시험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시험지가 배포되고 있고 다음 날 오후 2시경 협회 홈페이지에서 정답이 공개됩니다. 물론 가답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될 거기 때문에 그때 확인해 보시면 합격자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 자신의 당락 여부를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는 있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격 시행 일정에 대한 것도 충분히 대비가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시행 일정 다음에 합격 기준에 대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총 3과목을 보시게 됩니다. CS 개론, CS 전략론, CS 실무론 3과목을 진행하시게 되고 한 과목당 30문제, 총 90문제를 90분 동안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중에 총 3과목을 합쳐서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되셨을 때 합격으로 표시됩니다. 결국 90문제 중에 총 55문제가 맞으셨을 때, 쉬운 5문제를 맞으셨을 때 합격으로 처리가 되실 겁니다. 불합격의 처리는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불합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꽈락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3과목 중 단일 과목에 대한 CS 개론, CS 전략론, CS 실무론 중에 한 과목이라도 30문제 중에 12문제 이하로 맞으실 경우에는 평균 40점 미만으로 꽈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균 60점을 넘어가시는 점수를 획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CS 리더스 관리사의 시험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CS 개론, CS 전략론, CS 실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과목에 구성되어 있는 형태에 대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S 개론입니다. CS 개론은 일단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내용이 총 100% 중에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는 CS 관리 개론, 여기에는 CS 관리의 개념, 역사, 프로세스의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실 만한 서비스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쭉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CS 경영입니다. CS 경영의 개념, 사례 연구, 경영 발전 가능성까지 해서 총 CS 경영에 대한 사례로 만들어져 있고 흔히 서비스 경영을 통해 성공했던 전 세계적인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CS 의식입니다. 고객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CS 효과,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이 CS 의식이라는 데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MBTI라고 하는 성격 심리 유형 분석도 이 파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고객 만족에 포함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챕터로서 고객 관계 관리, 저희가 알고 있는 CRM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고객 관계 관리의 개념, 인간관계, 개선 기술 및 교류 분석, 세 번째 CRM 성공 및 실패 분석까지 포함되므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객 만족 파트의 총 4가지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고객 만족 분야의 60%는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서비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파트는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의 정의 파트입니다. 서비스 어원과 정의, 서비스의 3단계, 서비스의 특징, 관광, 여행, 항공, 호텔, 외식, 서비스에 관련된 네 가지의 파트의 내용이 결합된 서비스의 정의라고 하는 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리더십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서비스 리더십, 서비스 참여 리더십, 서비스 리더십, 서비스 경영 패러다임, 새로운 서비스 창출 기법, 서비스 경쟁, 감성 리더십 등 리더십의 내용과 서비스 경영에 대한 내용이 한 군데 결합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서비스 리더십이라고 하는 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의 리더십 두 가지 내용을 합쳐서 서비스 이론이라고 구별하고 있고 저 파트의 내용의 비중은 총 100% 중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서비스 고객 만족에 대한 내용 60%와 두 번째 서비스 이론에 대한 40%의 내용이 서로 간에 결합이 돼서 총 30문제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꼭 아셔야 되는 건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 분야에 고객 관계 관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전략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서비스 분야가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기법, 서비스 차별화라는 두 가지 우선적인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서비스 기법에는 서비스 청사진, 서비스 모니터링, MOT 사이클 차트라고 하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저희가 있어야만 하고 사용할 줄 아셔야만 하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차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차별화는 마케팅 전략, 패러독스, 회복,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의 중요성 등 전체적인 마케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서비스 차별화 챕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차별화 사례 연구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서 과연 서비스 분야, 제품 분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병원, 의료 경영 분야까지 모두 합쳐져 있는 종합적인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서비스 차별화 사례 연구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품질입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념 및 결정 요인, 향상 방안, 종사원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서비스 분야라는 걸로 제목이 되어져 있고 비중은 100%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의 출제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CS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앞에 있던 서비스 분야와 다르게 분야와 반을 나눠서 똑같이 50%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활용, CS 활용에는 CS 평가조사, CS 컨설팅이라는 커다란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고 있고 평가조사에 대한 경우는 만족도 측정 방법, 평가 시스템 구축, 평가 결과의 활용, 고객 충성도 향상 전략까지 해서 CSI라고 저희가 알고 계시는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과 뒷부분에 가면 충성도 향상 전략이라고 해서 고객을 나눠야 하는 쉽게 단순 고객, 충성 고객, 옹호 고객들로 나누어지는 고객의 종류와 충성도의 종류를 구별하는 내용이 겹쳐져 있는 것이 CS 평가 조사에 대한 파트겠습니다. CS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품질관리 컨설팅, 트렌드, 플래닝,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저희가 알고 있는 작은 제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 내용들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내용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컨설팅이다라는 제목을 통해 카테고리로 구별하고 있고
이 네 가지를 보시게 되면 트렌드와 플래닝, 벤치마킹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표시함으로써 전문적인 컨설팅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CS 혁신 전략으로서 고객 분석 및 기획, 고객 가치 제한 전략, 서비스 세일즈의 개념과 전략 분석, 고객 경험 이해 및 관리, 서비스 유통 관리, CS 성과 관리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CS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략론은 앞에서 보신 네 가지 서비스 기법, 서비스 차별화 사례 연구, 서비스 품질이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평가 조사, 컨설팅, CS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합쳐져서 CS 전략론은 총 7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7가지 카테고리를 종합하여 총 30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이 중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차별화라고 하는 마케팅 분야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실무론은 첫 번째 CS 실무라는 것을 가지고 총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S 실무에는 첫 번째 전화 서비스, 고객 상담, 예절과 에티켓, 비즈니스 응대라고 하는 네 가지의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화 서비스는 상황별 전화 응대, 경어, 콜센터, 매뉴얼, TMR, 텔레마케터 성과 관리라는 것까지 해서 총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화 응대와 존경어, 수명, 명령을 받고 있는 것, 보고하는 것, 그 다음에 콜센터에 대한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전화 서비스에 관련된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객 상담입니다. 고객 상담에는 응대 기법, 접객, 안내, 환송, 클레임과 컴플레인, 파워 코칭까지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고객과 현장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파트가 지금 보시는 고객 상담 파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절과 에티켓입니다. 여기에는 이미지, 표정, 인사, 패션, 전통 예절,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절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절과 에티켓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비즈니스 응대입니다. 비즈니스 매너, 다른 문화 이해, 국제 비즈니스 매너, 컨벤션,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마이스 산업까지 또는 프로토콜, 의전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전 분야를 다 관장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응대라고 하는 부분은 잘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예절과 에티켓에서 알고 있는 인사, 공수 자세와 비즈니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악수와 명함에 대한 예절을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도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내용이 CS 실무라는 이름으로 총 100% 중에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고객 관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고객 감동, 고객 만족, 고품위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고객 지원,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소비자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 고객 만족,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품위 서비스,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보고, 회의, 의전에 관련된 사무행정 실무까지 포함된 내용들을 가지고 고객 관리라는 카테고리로 구성하여 세 가지 파트에 대한 것들을 100% 중 총 30%의 비중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실무론에서 컴퓨터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총 100% 중에 20%의 구성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인터넷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되어 있고, 프레젠테이션은 저희가 알고 있는 강의 기법, 스피치와 호흡의 기법, 기초 파워포인트 사용법들이라고 얘기가 되는 저희가 알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합니다라는 측면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기법이라고 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교수법들과 성인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파트가 프레젠테이션 파트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활용, 이비즈니스와 통신 판매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 이 온라인상의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들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의 프레젠테이션, 인터넷 활용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가 총 컴퓨터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100%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CS 실무, 두 번째 고객 관리, 세 번째 컴퓨터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론 중에서도 소비자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 조금은 더 자세하게 학습하셔야 될 파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는 앞에 보셨던 CS 실무 중에 전화 서비스라고 하는 파트가 CS 실무론 총 30문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CS 리더스의 시험 과목을 CS 개론, CS 전략론, CS 실무론까지 파트를 구별해서 전체적인 구성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CS 리더스 기출문제 CS 개론 풀이부터 풀이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